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수업 논수령 준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우리 교과서 402페이지거든요. 책 있는 친구들은 402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폐소생술 교육 수차례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습도 하고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수령 평가 준비지만 논수령 평가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길 가던 사람, 이웃 사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고 실제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4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차례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장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 전에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더 알아보기에 보면 4분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므로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이 4분의 중요성. 우리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정말 황금 같은 시간. 그 4분의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혹시나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살아난 뒤에 일어날 그 사람의 삶. 네. 정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몸은 살았는데 뇌가 죽어서 식물인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아야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분의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록하고 암기하세요. 왜 4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 속에는 산소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이동하는데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온몸에 산소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거야.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뇌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죠. 우리 인체의 그 혈액 중에 한 20%가량이 몰려있는 이 혈관 덩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4분 동안 이 뇌가 혈류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이 뇌세포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뇌세포에 손상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야.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4분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뇌에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대응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 점을 잘 기억을 해두고 논수령 평가 볼 때 혹시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폐소생술 단계별로 보도록 할게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단계에 따라서 제목이 나와 있죠. 1. 환자 상태 확인. 2. 도움 및 신고 요청.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쓸 수가 있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단답식 적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로 아는 거야. 그게 논수령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한 핵심 단어인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순서 단계를 쭉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수령은 이렇게 문장으로 잘 적어내야 돼요. 그냥 답만 딱딱딱 적으면 점수가 깎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정말 쓰러졌는데 잠깐 기절을 할 수도 있죠. 잠깐 기절했다가 또 깨우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빈혈 있거나 이러면 잠깐 순간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막 심폐소생술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 주로 하는 게 이제 어깨죠. 어깨. 이 어깨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쳐주는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보통 사람은 크게 뭐 심장이 멈추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다가 일어나겠죠.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경동맥, 이 목 주위에 맥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이 손목에 있는 맥박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코나 이런 거 봐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말 미동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탁 있다.
그러면 바로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들도 이건 바로 심장 정지 뭐라고 하죠? 심장마비 심장마비 증상이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도움 및 119 신고 요청이에요. 네, 내가 의식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 심폐소생술은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오기 전까지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목해서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분 어서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내가 빨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가슴 압박 부위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부위를 눌러야 될지를, 압박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가슴 중앙 부위, 환자의 가슴의 어떤 중앙 부위, 이 가슴뼈라고 하죠. 이 넓적한 부분, 이 부위를 정확하게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단계에서 들어가야 할 핵심 단어는 환자의 가슴의 중앙 부위, 이 부위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4단계 가슴 압박을 30회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환자와 내 팔이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누르면 힘이 안 받잖아요. 네,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환자의 그 심장을 수직으로 내려 누를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찾아야 되고요. 중요한 핵심 단어, 몸과 수직이 돼야 된다 지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속도도 중요해요. 속도 어떻게? 분당 100에서 120회 사이. 네, 그 정도 속도는 하나 둘 1초에 두 번 정도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빨리 막 당황해서 빨리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1초에 한 두 번 정도 조금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분당 1분당 100회에서 120회 사이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 정확한 용어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단계는 보통은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멈췄을 때는 기도를 확보해주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단계 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 확보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줄에 보세요.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기도 확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 확보만 한다 이렇게가 아니라 환자의 턱과 턱을 들고, 턱이 여긴가? 자, 환자의 턱을 들고 이마를 젖혀서 기도 확보를 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그려지게끔, 선생님이 딱 그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행동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확보를 했으면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단계가 6단계 인공호흡 2회, 그리고 가슴 압박을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인공호흡 몇 번 하라고요? 2번. 네. 가슴 압박은 몇 번? 30번. 그래서 인공호흡 2번 하고 그 다음 30번 누르고 2번 하고 30번 누르고,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인공호흡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완전 드러난 상태로 하면 오히려 폐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도 이렇게가 아니라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충분한 호흡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네, 이어서 2번 이렇게 해서 인공호흡을 2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 압박을 또 이어서 해줘야겠죠. 네, 종이 쳤네요. 이걸 언제까지 해준다? 중요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자 나오세요 할 때 그 순간까지 내가 가슴 압박과 그리고 인공호흡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딱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반복의 의미예요. 계속. 네, 그렇게 해서 6단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영상 돌려보면서 그런 중요한 선생님이 핵심 단어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잘 정리해가면서 자막으로 넣어줄 테니까 잘 정리해가면서 보시고 그리고 암기해서 여러분 논술형 평가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논술형 평가 범위였고요. 문제는 지난번에 알려준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게 라이스 상황일지 그리고 심폐소생술 상황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딱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준 6단계를 쭉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4분의 중요성 얘기했죠. 이 4분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아까 알려준 대로 여러분들이 잘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면 진짜 2개 합쳐봐야 한 페이지도 안 돼. 1시간이면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고 암기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체육활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